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균형국가에 대한 5번째 주제 3번째 시간에서 파워 프로세스와 상생과 협력의 국가 공동체 구현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전 기능 국가는 바로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파워순환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파워순환 철학으로서 완전 기능 국가를 얘기하고 있고, 파워 다섯 속성은 파워순환 철학의 실현 수단입니다. 수단으로 설명드렸고, 이거 조금 전에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 프로세스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바 같이 가치화를 유발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 가치화는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가치는 바로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가치화를 적용하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품의 가치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기업은 바로 자신의 이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가치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활용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기술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치화하는 것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화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의사결정에 대해서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은 목표 달성이나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의사결정은 바로 뭐냐? 바로 의사결정하기 전에 미리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시다시피 가치화는 가치를 창출한다 했죠. 이 가치라는 건 바로 뭡니까? 선택의 기준이죠. 따라서 가치화는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이 선택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화는 곧 의사결정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의사결정은 일련의 가치화로 구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화는 바로 최적 의사결정의 수단이고 목표 달성이나 또한 파워 순환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가치화는 욕구를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어떤 파워가 욕구를 수렴하면 수렴할수록 그 파워 영향이 커진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치화는 바로 욕구를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치화는 파워의 영향력이나 그 크기에도 관계합니다. 우리가 가치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 최적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또한 이 가치화에 있는 의사결정에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바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성공적인 의사결정은 가치화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도입 부분에서 이런 가치화는 파워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와 다섯 결정 요소 또는 이것을 우리가 파워의 다섯 결정 요소를 합니다. 파워의 다섯 결정 요소 상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치와의 다섯 결정 요소는 바로 가치와 요소와 욕구, 가치, 관계, 환경입니다. 여기서 가치와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를 만들어내고 가치 창출과 소멸의 원인을 제공하고 가치의 방향을 규정하는 그러한 가치 창출의 요소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국가는 다양한 요소의 가치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자원, 소재 등이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개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가 그 가진 지식, 용모, 인격 등이 바로 그의 가치를 하는 가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욕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결핍이나 새로운 형성이나 도약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욕구는 뭐냐면 행동의 단서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행동의 단서가 된다.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는 뭐냐? 보시다시피 가치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선택이나 판단의 기준이고 또 선택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행동, 욕구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 하는 것은 바로 가치에 의한 행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을까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즉 가치에 의해서 선택한다 하는 것이죠. 욕구는 행동의 단서가 되고 가치는 행동을 선택하는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보면 분리된 것이 본질에서 하나가 된 프로세스인데 이런 관계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부자 관계에서 하는 행동과 연인 관계에서 하는 행동과 또는 친구가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왜? 관계가 바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낼 것이 하는 것이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환경은 바로 뭐냐? 우리가 가치와 요소를 제공하고 가치와 자기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와 5 결정 요소, 즉 파워 요소, 욕구, 환경, 가치, 관계의 5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가치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가치와의 5 결정 요소의 정의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운용적 업무에서부터 전략적 업무까지 문제 해결이나 혁신 유발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분야의 이 파워 프로세스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하는 것도 이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파워 프로세스를 학습해서 우리가 적용하게 되게 되면 우리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문제 해결이나 목적 달성의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파워 프로세스는 최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또한 파워 프로세스의 가치화는 자율적 파워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자율적 파워 결합은 서로의 욕구가 충족이 될 때 파워 결합이 일어납니다. 가치화는 서로의 욕구를 수렴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파워 결합이 일어나고 이런 자율적 파워 결합은 바로 파워 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파워 프로세스는 혁신과 최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적 의사결정은 이 강의 도입 부분에서 바로 가치화는 최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파워 프로세스가 가치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해서 우리가 의사결정하게 되면 최적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파워 프로세스 그 자체가 바로 창조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혁신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보시나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파워의 비합리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파워의 비합리 조건에 지배될 때 생명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생명력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파워의 다소성을 능률적으로 동시다발 작용하는 그런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를 학습하게 되면은 우리 내부에 있는 파워의 비합리 조건이 제거되고 우리가 생명력을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또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파워의 역할 변이를 방지합니다. 파워 역할 변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이 우리가 파워 행사의 결과가 목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을 파워 역할 변이를 합니다. 그러나 파워 프로세스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 파워 프로세스를 통해 일을 취재하게 되면 바로 파워 역할 변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또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행동의 일관성, 긍정성, 합리성, 자율성을 만족시키는 성취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파워 프로세스에 의한 그 성취 행동이 바로 개인으로 하여금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한 이것이 바로 전형기기로 성장시키면서 창의적 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파워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워 프로세스에 기반한 가치화는 달팽이가 자신의 살집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 같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낸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 학습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가치화될 때 우리는 1번부터 9번 이런 행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마치 달팽이가 자신의 살집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속성에 의한 완전 기능과 파워 프로세스에 의한 가치화는 서로 독립적이면서 상호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런 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 속성과 함께
우리가 파워 순환 철학, 즉 완전 기능 국가를 실천하는 바로 실천적 수단을 제공하는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런 파워 프로세스 우리가 집단적인 행동에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행동에 나타났을 때는 집단 국가 등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의 자율적 결합을 유발하기 때문에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파워의 주기적 순환은 지속적인 재창조의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상생과 협력의 완전 기능 국가로 나아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가치화를 통해서 의사소통, 즉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파워 결합에 의한 사회 구성원들의 결합을 촉진하고, 또 좀 전에 설명드린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성취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 정화를 촉진하고, 파워 프로세스는 또한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가 있고, 완전 기능 능력을 가진 사회 공동체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파워 프로세스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창조의 프로세스고 긍정적인 역할을 만들어내요. 따라서 사회 혁신을 유발하고, 또 가치화는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워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가 집단에 작용하게 될 때는 집단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당연히 집단의 생존 전략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프로세스는 결국은 뭐냐면 환경 경영을 유발해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구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 경영이라면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승리하는 이런 상생과 협력의 사회를 파워 프로세스가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또한 파워 프로세스는 생명을 활성화하고 가치의 영향을 개방합니다. 이런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우리 사회를 계획하는 데 긍정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시간에 우리는 이 파워 프로세스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파워 프로세스의 상생과 협력은 사회 공동체적 생존 질서를 형성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프로세스가 초등학생에 작용했을 때 초등학생의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표 5-1을 보면은 우리나라 초등학생 155명에 나타나는 가치 5 결정요소의 특성을 따라서 그 수를 구분한 것입니다. 1군에 있는 학생을 보게 되면 68명 학생들은 파워의 가치 5 결정요소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군에 35 학생이 있기는 가치와 5 결정 모두가 양수로 나타나 있죠. 따라서 상군 학생들에게는 파워의 5 결정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1군 학생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파워의 5 속성이 활성화되지 1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 능력과 자기개발, 성실성과 사회기여, 학업문제 판단력이 모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의 5 결정 요소를 잘 활용해서 파워 프로세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군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이와 학습 능력, 자기개발, 성실성, 사회기여, 학업문제 판단력이 모두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계획의 프로세스고 자기 개발을 하는 중요한 프로세스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증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의 17절에 보시면은 파워 프로세스가 기업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천, 대전, 충남 지역에 소재한 전자부품 84개 기업에 대해서 파워 프로세스에 작용한 순서에 따라서 구분해 보았습니다. 1군에 있는 20개 기업의 경우에는 파워의 5 결정 요소가 거의 작용하고 있지 않은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상군 기업에 보시게 되면은 파워의 5 요소가 아주 잘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1군에 있는 이런 20개 기업의 경우를 보시면은 이 기업 성과입니다. 지적재산권, 품질 일관성, 납기의 준수, 신제품 개발, 원가 절감, 시장 점유율, 매출액, 생산성 향상, 제품의 혁신 등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1군 기업은 다 마이너스 성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 프로세스가 잘 적용되고 있는 상군 기업은 모두 이런 내용에서 플러스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가
조직이나 사회에 작용할수록 그 사회는 바로 혁신이 일어나고 파워의 주기적 순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5의 16절과 5의 17절을 통해서 파워 프로세스가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과 조직에게 파워 프로세스가 활성화될수록 개인의 업무 역량과 조직의 성과는 개선되고 혁신된다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화 프로세스입니다. 사람에게 이 가치화 프로세스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치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 안에는 가치화를 유발하는 그런 5가지 근원적 가치와 역량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근원적 가치와 역량은 바로 자기 조직화 역량과 동기부여 역량과 그다음에 가치 창출 역량과 관계관리 역량과 환경 리더 역량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5가지 가치와 역량이 작동될 때 인간 안에서 이미 가치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 가치와 역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력의 이후 시간에 여러분과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에게 자연히 이 파워 프로세스의 가치화와 그리고 파워 5 속성에 의한 완전 기능 행동이 서로가 활성화될 때 개인은 완전 기능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고 국가는 완전 기능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우리 인간에게 이미 완전 기능한 능력과 또 완전 기능하는 국가를 만드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후 시간에는 생명력에 의해서 우리가 파워 5속성과 가치와 능력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강의에 참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